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웹 디자이너입니다. 제게는 결혼 초부터 참견하길 좋아하는 시모가 있었고, 매일 하는 잔소리 때문에 여간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었는데요. 최근 그런 시모를 혼내주고 아랫사람 부리듯 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어머님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드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어머님은 집 비밀번호 같은 거 모르셔야지. 왜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신경을 안 써? 미안. 그래도 엄마가 집에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계속 묻길래 못 알려준다고 하니까 가족인데 비밀번호를 왜 숨기냐고 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뭐 거기서 대답을 어떻게 하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도 있는 부부 집에 그렇게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거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 그리고 저번만 해도 어머니 우리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치셨던 거 기억나지? 문 닫으시긴 했지만 씩 웃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셨던 거. 나 그거 아직도 기억나고 있거든?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 끼치고 힘들다니까. 뭐든 일 저지르실 때마다 내내 하면서 순종하니까 점점 선을 넘으시네. 엄마가 좋은 뜻으로 방문한 거였는데 그런 상황 봐서 민망하니까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그냥 꺼낸 것뿐이야. 우리 엄마, 나 고등학생 때 아빠 돌아가시고부터 얼마나 힘들게 나 키웠는지도 말했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자. 당신을 어머님이 힘들게 키우셨다고? 둘째인 당신은 신경 안 쓰고 첫째인 아주버님만 챙겨서 서운했었다며. 그래도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건 맞으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 키운 건 맞고. 솔직히 어머님이 당신 이 집 말고 지원해 주신 거 하나도 없잖아. 결혼도 못하고 백수로 있는 아주버님은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집 지원해 주셨고, 대학 등록금도 당신이 아르바이트해서 벌었다면서. 형은 공무원 공부 중이기도 하고 자리 좋은 곳이라야 공부가 잘 된다니까 그렇지.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고 4년이 지났어. 아주버님이 대학 졸업하고도 4년 넘게 공무원 공부하면서 백수 신세로 지내고 계시고, 당신이 법무사 시험 합격하고 잘 나가니까 이제야 내 아들 이러시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결혼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시던 분이 어머님이셨는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만해. 그래도 나 키워준 사람이잖아. 그래도 당신이랑 나랑 사는 집인데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는 거 불편하거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집만 오가시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지. 당신 몸에도 해로운 튀김, 밀가루 음식 자꾸 먹이는 바람에 아토피 같은 거 생기잖아. 내가 이걸로 뭐라고 하니까 계속 먹으면 적응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시고. 게다가 당신이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거야? 과일 사올 때마다 어떻게 그걸 사오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래. 당신이 말을 안 해도 그렇지. 먹고 나면 울긋불긋 올라오고 목 붓고 그런다며. 털만 만져도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 생기는 사람이 왜 말을 안 하고 있어? 어머님도 그래. 아무리 당신이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면서 그런 걸 모르시지? 뭐, 알레르기가 크게 심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목 조금 붓고 마는 정도니까. 어쨌거나 당신이 엄마 들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알겠어. 앞으로는 좀 자중해달라고 말할게. 우리 애 민철이도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전해줘. 부모 일 오랫동안 해오셨다는 거 알겠는데 요즘 건강 상식하고 너무 다른 행동을 하시잖아. 아, 민철이한테 씹던 음식 먹인 거? 안 그래도 그러면 애한테 해롭다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렇게 주의를 당신이 줬다는 거 알지? 아는데 최근에도 또 그러시더라.
어머님한테 그러지 말아 달라 말씀드렸더니 어릴 땐 다 그렇게 자랐다면서 전혀 알아들으시려는 기색도 없어서 정말 황당했다니까.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엄마한테 내가 단단히 일러놓을게. 소개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뭘 하고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혼식은 어떤 식으로 치를런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 심지어 제가 아들을 출산하여 돌이 지날 동안에도 안부 한 번을 묻지 않으셨던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부터는 부쩍 관심이 많아지시고 참견을 하시게 되었죠. 남편에 대한 애정 표현 역시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달라진 온도 차이 때문에 황당하기만 했으면 좋았겠지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을 비롯해서 저희 부부가 함께 사는 공간에 불쑥불쑥 들이닥치는 것까지 불편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불편에 대해 얘기를 해도 개선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얘, 철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집 비밀번호를 대체 왜 못 알려준다는 거니? 철훈이가 이미 허락한 얘기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냔 말이다. 어머니, 집 비밀번호라는 게 프라이버시가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녁도 차려놓고 밥도 차려놓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설마 둘이 부부관계 하는 것 때문에 민망해서 그러니? 얘, 그런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눈치가 있지. 그렇게 부부관계 하고 있다 싶으면 모른 척하고 바로 빠진다. 아니요, 어머니. 얼마 전에도 집에 둘이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쳐서 참견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는데요. 배려를 해줘도 너는 어떻게 한도 끝도 없이 바라고만 있니? 그리고 우리 철훈이가 엄마 사랑 필요한 애인 거 모르냐? 넌 왜 사사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 네가 사는 그 집을 누가 장만해줬는데. 그 돈이 다 내 돈이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집 살게 해주신 거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님 도박하고 그러시느라 모아놓은 돈 별로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랑 그이 결혼할 때만 해도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망한 이야기지만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돈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지원 못 해준다고 하신 말씀 똑똑히 기억나는데 나중에 집 장만해 주셨다는 얘기 그이한테 듣고 많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날 의심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도박해서 땄다고 생각하면 될 일 아니냐? 지금 그게 이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니? 어찌 됐건 돈 주셨던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하지만 집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용돈 꼴랑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여튼 너는 거리 두면서 생색내는 것만 아주 1등이구나. 이렇게 시모가 친해지려고 집에 자주 들르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집 장만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건 고맙지만 제가 집에서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하고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네가 애 돌보는 것도 도와줬잖니. 애 돌보면서 집안일 하랴 정신없는데 어머님께서 자주 들이닥치시니까 저도 불편해서 그러죠. 내가 보모일만 10년 넘게 해오면서 애 돌보는 건 도 같은 사람이다. 애들 돌보는 일로만 따지자면 너보다 한참은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애를 돌봐주겠다고 집에 방문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어머님이 애 돌봐주신 덕분에 편하고 좋은데 계속 참견을 하시고 말을 거시잖아요. 디자인 일하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간이 짜다, 수건은 소독하냐, 애는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 등등 계속 말을 것이니까요.
제가 그러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시기도 하고. 내가 말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세상에 기가 막혀서. 너 설마 철운이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 집에 끌어들이려고 그러니? 바람 피우는 데에 내가 방해가 된다. 이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렇게 바람 피우는 거 아니면 집 비밀번호를 말하라는 얘기다. 네가 거리낄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이 무서워서 남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눈치가 보인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참견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나날이 힘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는 웹디자인 일을 노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한 번은 제가 밤을 새워서 의뢰받은 웹디자인 일을 끝마치고서 자고 있었는데 이것 보라며 노발대발 큰 소리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절 흔들며 깨워대길래 무슨 불이라도 났나 싶을 정도였죠. 무슨 일인가 하여 감기려는 눈을 억지로 떠보니 시어머니가 제게 큰 소리를 지르며 오만 난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불명확한 발음의 말들을 찬찬히 듣고 있자니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며 대낮부터 잠을 퍼질러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집에 잠시 들어왔었던 남편이 이런 광경을 보고 놀라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죠. 엄마, 대낮부터 지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다른 이웃에 다 들리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넌 신경 쓸 거 없다. 집에는 왜 돌아왔니? 지금 출근 시간 아냐? 서류 놓고 온 게 있어서 챙겨가려고. 그보다 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중재를 하든지 하지. 너는 끼어들 필요 없다. 예, 너 한번 대답해 보거라. 집안일을 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잠이나 처자고 있었잖니. 대체 무슨 속셈이냐, 응? 너 이렇게 집안일도 안 하고 잠이나 처자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집에서 프리랜서로 웹디자인인지 뭔지 일하는 거 절대 허락 안 했을 거다. 우리 철훈이만 밖에서 일 시키고 너 이렇게 누워있는 꼴 나 절대로 못 본다. 애는 내가 돌봐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회사를 당장 나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하란 말이다. 어머님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일 받은 것들이 많아서 밤새도록 작업하고 이제야 잠든 거라고요. 그 말을 어떻게 믿니 이 못된 거사. 보나 마나 우리 애 계속 부려먹으면서 집안일도 빼먹었을 게 뻔하지. 아이고 속 터져서 원. 너 철훈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집 비밀번호 알고 들락날락하는 거 절대 거부하지 마라. 안 그러면 나는 네 말 절대로 못 믿는다. 알겠니? 어머님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안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 엄마. 집사람 말 덮어놓고 의심하지 마. 정말로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는 거 맞아. 내가 봤을 때도 밤새서 일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설령 사람이 낮부터 잔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먼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먼저 거짓말을 하고 사람 기만해 놓고 의심하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안 되겠다. 내가 철훈이 생각해서라도 이 집에 꼭 붙어 있어야지. 내가 앞으로 여기서 눌러 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철훈이 너도 마누라라고 편들지만 말고 이 어미 편 좀 들거라. 제가 소파에 기절하듯이 잠든 모습을 보고는 제가 집안일을 하지도 않고 농땡이만 부린다면서 오만 난리를 친 시어머니. 결국에 저의 집에서 살겠다면서 난리를 부렸는데요. 더 속이 터지는 것은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꺾인 채로 결국에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집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그걸 또 알려주면 어떡해? 어머님이 지금 아무 때나 찾아오셔서 나 사사건건 태클 것이고 감시하는 상황만으로도 힘들어. 그런데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오시기까지 한다고? 그럼 나 정말 숨 막혀서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
미안해, 여보. 그런데 엄마가 집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집 팔고 이 집에 눌러 살겠다고 하잖아. 아들 된 도리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우리로서도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 차라리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집에 머물겠다고 말하는 건 철회시킬 수 있었으니까. 이게 최선이야. 어머님 고집 한 번 들어드리면 다음에는 더 심한 거 요구하실 텐데. 나중에는 공부한다고 틀어박혀 있는 아주버님 드리겠다고 하실지도 모르지. 애까지 딸려서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야 만족하겠어?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가 옛날처럼 도박해대고 인생 더 막 살 거라고 하는데 답이 없잖아. 도박이야 이미 하고 있으신 상황 아니었어? 본인 입으로 도박하고 다닌다고 대놓고 말하시는 분인데 무슨. 그리고 당신만 아들이야? 아주버님도 공무원 공부한답시고 자취하고 있으시잖아. 거기에 신경도 쓰실 겸 같이 사시면 되는 문제 아니야? 왜 당신한테만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 말은. 형,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면서 백수로 지낸 세월만 거의 10년 다 되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더 나한테 집착하는 모양이야. 당신이 이렇게 자꾸 착하게만 구니까 어머님이 호구 취급하는 거잖아. 당신 이거 정말 모르는 거야? 미안. 그래도 엄마잖아.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나를 호구 취급하는구나. 내가 집에서 일하느라 힘들다고 했는데 깔짝대면서 집안일 나태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머님 시켜서 나 괴롭히려는 거잖아.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 힘들어하는 거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엄마가 사고 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는 거라니까? 제발 오해하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응? 아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어머님이 당신한테 집착하고 우리 부부 생활에 참견하시는 거 더는 못 참겠다고. 나 친정으로 가 있을 거니까 어머님인지 나인지 당신이 알아서 선택을 해. 세상에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없고 참고 넘길 수 없는 문제도 있다고. 여보, 진정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응? 아니, 더 말할 것도 없어. 매일같이 잔소리해야 되는 시어머니. 나는 이제 더 못 참아. 당신 법무사 합격하고부터 나 쥐 잡아먹듯 구시는 시모더는 힘들다고. 제발 찾아오지 마시라고 용돈도 찔끔찔끔 올려드렸더니 이제 다달이 100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 이것도 부족하다고 눈치 주시면서 사람 피 말리는 거 더는 사양이야. 저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친정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양보만 하는 남편이 답답하기도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양보하고 온건하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남편의 태도는 존중할 만한 것이었지만 선을 넘는 상대에 대해서까지 참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라도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던 저의 행동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요? 남편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저의 친정집에 방문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죠. 나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미안해. 아휴, 술 냄새. 하지도 못하는 술을 뭐 이렇게 마셨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이 야밤에 친정까지 다 오고. 당신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고백을 할게. 사실은 형이 오랫동안 백수 신세라 엄마를 챙겨줄 입장이 아니잖아. 아무리 엄마가 형만 애지중지했다고 해도 말이야. 솔직히 나라고 그런 엄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치겠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엄마, 내 친엄마가 아니야. 뭐? 어머님이 당신 친모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당신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신경 쓰길래 나는 당연히 친엄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왜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안 했어? 내가 어린 시절 어떻게 학대받았는지 말했잖아.
형이 입던 옷 새 것들이지만 나는 항상 물려받아야 했고 동생이란 이유로 계속 양보하기만 했었던 거. 근데 나도 법무사 시험 한창 준비하던 중에야 알았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친엄마가 나 찾아온 일이 있었거든. 그때서야 알았지. 그래도 나는 엄마가 자식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마가 해왔었던 행동들이 다 차별이었다는 거 알게 됐어. 그럼 친어머니랑은 지금도 연락하고 있고? 응, 당신한테 말은 못했지만 지금도 교류 중이야. 워낙 나 어릴 때라 기억도 안 나는 엄마라 솔직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친엄마라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 어머님이 당신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긴 했잖아. 물론 내가 법무사 합격하고 나서부터야 엄마 태도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 그런데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내가 돈 많이 벌게 되고 성공하니까 이제야 아들아들 하면서 신경 쓰는 걸로밖에 안 보여. 실제로도 당신이랑 결혼할 때도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치했었잖아. 그렇긴 하지. 그리고 매일 찾아와서 우리 피 말리게 하는 것도 용돈 더 달라는 속셈인가 싶을 때도 있고. 맞아. 혼수하는 거 당신이 얼마 하든 신경도 안 썼었던 분이야. 또 집 장만하는데도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집 장만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줬다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 어머님이 해주신 거 아니었어? 엄마가 채면 안 산다고 하길래 내가 거짓말해 주기로 했었던 거야. 내가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이고. 세상에, 그러면 어머니 진짜 너무하셨다. 당신을 그렇게 막 대하고 한 푼 도와준 것 없이 살아왔었던 거잖아. 친자식 아니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해주지도 않은 집을 나한테는 떵떵거리면서 내세우시고. 성공했다고 엄마 모른 채 하면 나쁜 자식이라고 가스라이팅 해왔어서. 차마 엄마한테 모질게 행동을 못했었던 거야. 그런데 돌이켜보고 곱씹어 볼수록 당신한테 하는 행동이며 말하는 거 볼수록 정이 떨어져. 솔직히 친모까지 찾은 거 알면 어떤 표정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본인이 차별 안 해왔었다고 했는데 그것들 죄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이렇게 갈등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지.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정리해보자. 한마디로 당신 어릴 때부터 친자식 아니란 이유로 아주버님이랑 당신이랑 차별해 왔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야 당신이 좀 잘 나가니까 엉겨붙은 거란 얘기네.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인지 정말 잘해주려는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매달 용돈 100만 원 드리고 있는데 그 돈에서 쪼개서 또 형한테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형한테 용돈 따로 주고 있는데도 말이지. 그래서 나 더 이상 호구처럼 사는 거 안 하려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용기가 부족했어. 엄마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믿어주라.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 응? 저는 남편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진심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호구처럼 휘둘려 왔었던 인생을 변화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공감도 갔죠.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집을 장만해줬다는 것에 부채감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더는 죄책감이라든가 빚지는 듯한 기분을 가질 필요가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모르는 시모는 얼마 뒤 남편과 저를 찾아와서 다시금 핍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 우리 철훈이 내버려 두고 친정 갔다며? 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애가 혼자서 지내는 동안 밥도 잘 못 챙겨 먹는데 건강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 거냐?
어머님,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당분간 저랑 남편이 따로 지낼 수 있게 배려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섬세한 애다. 스트레스 받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 설치는 애란 말이다. 이 와중에도 사과 없이 말대꾸하는 너 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 싶구나.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너 때문에 불안증 생길 철훈이 엄마로서 어떻게 내버려 두겠니? 이제 앞으로 우리 안방에서 셋이 같이 자자꾸나. 저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달라붙고 집착할 때마다 저랑 남편이 용돈 올려주니까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가족이니 뭐니 들먹이면서 괜한 고집 부리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 수작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데요. 뭐? 너 다시 짓거려봐라. 지금 뭐라고 그랬니? 수작. 내가 철훈이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돈 때문에 그러는 척 한다는 거니? 뭐가 됐건 싫다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르기 싫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어디 어른한테 대들고 있어? 내가 네 시모다. 싫으면 네가 나가서 자든가 이거 사. 내 아들이랑 나랑 사이 떨어뜨려 놓을 생각 하지도 말고. 싫은데요? 아니, 이게 진짜 미쳤나? 너 내가 철훈이 엄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대하면 철훈이는 너를 곱게 볼 줄 아니? 우리 법무사 아들이랑 이혼하고 피눈물 흘려봐야 네 잘못을 깨달을 거냔 말이다. 어머님, 제가 싫다는데 뭐 어쩌실 건데요? 그러면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던가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그게 뭐니? 또 헛소리 했다간 봐라. 사실 그이 친아들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차별하셔 놓고선 설마 저랑 헤어지라고 명령하면 남편이 그대로 따를 것 같은가요? 협박을 하려거든 먹혀들 만한 말을 하셔야죠. 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남편이 얘기해줬으니까 알죠.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친모랑 만났고 최근까지도 교류 중이래요. 저도 한 번 얼굴 뵀는데 아주 교양 있고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허튼 소리다. 교양 있고 좋은 사람이라니. 서로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걸 가지고 그렇게 모함을 하시면 안 되죠. 어쨌거나 어머님한테 매달 드리고 있는 용돈은 이제 끊을 거예요. 어머님이 이때까지 남편이랑 저 힘들게 했었던 거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 겪으려고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실래요? 그래,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니? 내가 사라져줘야 니들 속이 편하겠구나. 아예 내가 죽든지 하마. 시어머니는 성질을 내면서 얼마든지 그러라고 크게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을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어차피 며칠 친구 집에 지내고 있을 것이며 아주버님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온 것만 하더라도 그 속셈이 빤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이 되어 저와 남편의 집에 다시금 방문을 해왔습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제 정신 차릴 테니까. 니들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용돈 끄는 건 취소해 줄 수 없겠니? 하다못해 우리 첫째 병재. 걔까지 용돈을 끊으면 생활이 어렵잖니. 응? 어머님이 도박하시면서 돈 벌어봤자 기쁠 거 하나 없어요. 노동도 없이 공돈이 계속 생기는 거라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미안하다. 한 달에 10만 원만이라도 다달이 주면 내가 앞으로는 니들 귀찮게 하지 않으마. 어머님 그동안 사라지셨을 때는 이런 상황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니들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알았다. 철훈이가 나랑 병재까지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았고, 내가 니들한테 잘못했던 것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내가 도박에 정신이 팔려서 그랬던 것뿐이야. 엄마가 많이 반성하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장 도박 중독 치료부터 클리닉 등록하시고 받으세요. 꾸준히 검사 받으시고 치료 과정 하나도 빠짐없이 하셔야만 해요. 아주버님 위해서라도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 약속하마. 내가 너 생각해서라도, 우리 손자 민철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나 정말 많이 반성했다. 용돈은 못 드리지만 보모일 하시면 노동의 대가로 챙겨드릴 테니까 손자 좀 돌봐주시고요. 물론 저도 집안일도 하고 거들 거고 앞으로는 제가 고용주로서 어머님한테 잔소리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 괜찮다마다. 참, 우리 병재가 공무원 포기하고 너한테 웹디자인 배워보고 싶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니? 아주버님이 열심히 배우면 먹고 사는 것쯤이야 문제될 거 없게 해드릴 수 있죠. 대신 어머님이 제대로 안 하시고 이전처럼 저한테 괜한 트집 잡으시고 민철이 보모일 고집대로만 하시면 다 물 건너가는 거고요.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야 나야 고맙지. 아가 고맙다. 나 용서해줘서. 정말 내가 새 사람 되도록 하마. 어머님, 제가 어머니 완전히 용서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방안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을 용서해줄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고요. 남편한테 앞으로 잘하세요. 돈으로만 자식 대하시고 차별하지 마시고요. 엄마도 많이 반성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많이 서운했었는데. 엄마가 장남이라 형을 더 챙긴 거였지 나를 또 막 차별했었던 건 없는 것 같아. 보셨죠?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달라지셔야 해요.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철우나. 그날로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집안일이며 보모 일을 도맡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집에 불쑥 들이닥치던 시어머니는 집에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시간까지 제가 지정한 대로 충실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만요. 용돈을 드리는 것은 물론 아주버님의 진로까지도 저와 남편에게 신세를 지게 된 입장이니 시어머니는 제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눈치를 보며 잘 따르고 있네요. 솔직히 그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만 이제라도 반성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시모이기에 한번 다시 기회를 줄까 합니다. 실제로도 남편과 저의 생활은 보모일이며 집안일에 능숙한 시모 덕분에 편해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예스맨이던 저와 남편이 선을 넘는 시모에게 도리어 강하게 나가며 본때를 보여준 사연이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